지금 제가 띄워놓은 기사의 제목이 많은 분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PFT가 쏘아 올린 공, 표준 전속 계약서, 연내 개정 준비. 자, 이 지금 전기버스 정트리오, 요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전 PFT 멤버들의 축발 사태 축발. 자, 무엇이 됐던지 간에 이들이 쏘아 올린 공이 결국 표준 전속 계약서까지 개정을 하게 만듭니다. 제도의 문제점 분석으로 템퍼링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방향의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에서도 PFT 사태 이야기가 떠오르죠.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이 단체 기관에서는 이번 PFT 사태를 최악의 템퍼링 사태로 딱 정조준하면서 그와 관련된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가 컸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PFT 복귀 멤버 빌보드 시상식에 참가한 나. 아시는 것처럼 키나 멤버가 혼자서 빌보드 시상식에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참석을 확정지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삼프니 멤버들, 삼트리오는요, 이제 영영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과의 관계가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빌보드 시상식에 참가에 여기에 참석한다라는 게 전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눈도장인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결국 키나는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수상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지 않겠냐, 이러한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가 성료로 끝이 났다. 템퍼링 등 현안 문제점을 분석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이 대중음악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역시나 PFT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PFT 사건으로 촉발된 연예인 템퍼링 문제를 계기 명확하게 보고 있죠. 지금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백이사, 그리고 뒷배 세력, 나아가서는 삼트리오 멤버들만이 PFT 사태가 템퍼링 사태와 관련이 없다. 황당무계한 아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다 기각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 사죄와 반성은커녕 계속하여 본안소송으로 이 모든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저 역시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여기 이날 보면 국민대학교 교수님도 있고요. 교수님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님도 등장했고, 결국 이 대중문화 예술계에 있어서 표준전속 계약서가 결국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힌 삼트리오 멤버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트랙트 보이콧에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잘 조직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그들이 PFT에 재조직된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최근 키나라는 멤버만이 아니라 새롭게 멤버들이 추가 영입되어 재편성될 수 있다. 제가 이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삼트리오 멤버들을 지지하는 일정 세력에서는 이것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운동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보이콧 어트랙트, 프리 PFT, 플리스 보이콧 어트랙트.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러니 이게 참 팩트를 알고 계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아주 가슴이 답답해지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전달하는 저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그냥 눈길을 닫은 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저런 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팩트를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팩트는 실제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의는 구현되고 있습니다. 50 시작인가 미국 빌보드 참석의 숨은 의미라는 기사가 낮에 또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걸그룹 50가 다시 움직인다. 비록 멤버 3명이 계약 해지됐으나 키나가 돌아오며 명맥을 잇게 되었다. 그들의 첫 행보가 바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줄여서 BBMA라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원래 50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50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기점으로 50의 행보와 해외 시장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K-팝 부문에 있어서는 본선과는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 측은 K-팝의 인기가 치솟으며 K-팝 부문을 신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K-팝의 위상을 높게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분류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즉 K-팝 부문은 그냥 너희들끼리 상 받고 치워라. 이런 부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부분을 심사하며 현지의 컨텐츠와 구분짓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끼리 경쟁해라. 쉽게 말해서 빌보드 뮤직 어워즈 내에서도 약간 서자 취급을 받는 분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50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탑듀오 그룹 부문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50에 앞서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올랐고 수상까지 했었던 부문입니다. 이번에 50가 메탈리카, 푸에르자 레지다, 에슬라브 나르바도, 그루포 프론테라,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메탈리카는 아시죠? 유명한 락그룹, 레전드 락그룹입니다. 자, 이런 굉장한 그룹들과 자웅을 겨루는 겁니다. 수상한다라는 게 죄송합니다. 수상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이 50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본상 노미네이트 그룹으로서 이미 충분한 가치를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키나라는 멤버가 남아있는 50는요. 수상을 하든 못하든 이미 저들과 후보 경쟁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50라는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를 만천하에 인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나의 참석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키나의 참석을 타진 중인데 확정되지 못한 이유가 11월 19일 날, 당장 다음 달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열려요.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열리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전으로 인해서 시상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MTV 어워즈의 경우에도 방탄소년단,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등 많은 아이돌 그룹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추모 차원에서 비대면 시상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면 시상식이 열리지 않아도 어트랙트 측에선 제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키나의 영상을 주최 측에 전달할 계획이죠. 영어 인터뷰를 통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 노미네이트 소감을 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신들, 해외 반응이 눈에 띈다라고 해요. 이 빌보드는 최근 어트랙트가 50 멤버 3명을 잘라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근황을 전했습니다. 어트랙트가 50 멤버 4명 중 3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들의 계약 해지 후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해외 외신에서도 이 50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큐피드의 엄청난 성과 이후 분쟁을 겪으며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빌보드에서 직접 기사를 올렸다라는 건 여전히 거대한 미국 시장이 이 50, 큐피드라는 대박을 낸 50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K-pop 팬덤이 살아있다라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미국 연예 매체에서 순피라는 곳에서는요, 어트랙트의 말을 빌려서 키나가 시상식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향후 활동들에 대해서는 키나와 함께 그룹을 재정비해 멤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까지 자신들이 밝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시상식 참석을 넘어서 키나의 행복, 즉 피프티피프티의 다음 단계에 대한 단서를 던졌기 때문인데, 키나와 함께 그룹을 재정비한다라는 건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가 재편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계약이 해지된 산푼이들의 자리를 다른 멤버들이 대체하고 이 그룹을 다시 가동하겠다라는 어트랙트의 의지를 해외 외신에서 대신 전달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JTBC와 함께 진행되는 뉴 걸그룹 오디션까지. 이것은 피프티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이 가요계에서는요, 어트랙트의 계약 해지 통보를 신의 한 수로 보고 있습니다. 해지된 멤버 3명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차 기각에 이어 항고에서도 기각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법원은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남아있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트랙트가 먼저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카드를 꺼내면서 이 산푼이 멤버들에게는 더 이상 피프티피프티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푼이 멤버 3명이 출연한 상표권은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기에 피프티라는 이름을 쓸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빌보드나 해외 외신에서 여전히 피프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3트리오 멤버들이 피프티 이름을 사용하면서 해외 활동을 해버린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표권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이러한 말을 해요. 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소속사를 나가자마자 상표권 60개 등록한 거다. 어떻게 나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피프티 이름으로 상표권 60개를 등록하고 바로 본격적인 소송과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냐. 그것도 고작 활동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뜬 아이들이 작정하고 치밀하게 가족들과 외주업체와 공모해서 템퍼링을 했다라는 게 경악스럽다. 보통 불만이 있다라면 그냥 걸그룹을 탈퇴하고 다른 소속사를 가면 갔지 이게 말이 되냐. 상표권까지 등록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수개월 동안 전달을 드리며 이것은 템퍼링 사태가 맞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정트리오. 특히나 정산 누락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정산서를 늦게 전달한 적은 더기버스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내역을 누락한 적은 없었다라고 더기버스는 주장합니다. 당시 아티스트의 정산서 전달을 늦게 한 부분을 인정하고 전홍준 대표와 아티스트에게 양해를 구했다라고 헛소리를 했죠. 그러면서도 정산서 작성 시 인터파크가 어트랙트에게 지급해야 할 피프티 앨범 판매 및 음원 수익에 관한 내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자료를 근거로 음원 음반 수입 영원 그대로를 누락 없이 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기버스가 한 거죠. 그런데 이 정트리오들의 입장문을 보면 소속사는 멤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 정산, 곡비, 상세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멤버들은 프로듀싱과 회계를 담당했다는 외주 여행업체 G사, 더기버스에게 자료와 소통을 요구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기버스는 이 정산서를 늦게 전달한 걸 전홍준 대표님과 아티스트, 피프티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정산서에 누락 없이 그대로 음원 음반 수입 영원인 것을 반영하여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정작 또 정트리오 멤버들은 못 받았대요. 그래서 더기버스에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기버스는 전홍준 대표님한테 알려주고 이미 다 양해를 구하고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산푼이 멤버들은 본인들이 더기버스에게 직접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 전부터 말이 하나도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거짓말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 때문에 쏟아내고 있는지 충분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이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미지 쇄신이 아니죠.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형사고소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 해지까지 된 마당에 이 정트리오 멤버들을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나아가서는 안녕하세요 피프티 키나 세오 시오 나란입니다. 피디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됨으로 인해 가치 판단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이 손편지 누가 봐도 사전에 담당 PD와 작당 모의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전홍준 대표가 3트리오, 정트리오와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PD까지도 고소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사태, 수개월 동안 이제 곧 있으면 6개월에 접어드는 이 피프티 사태인데요.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어트랙트 측에서 결코 그냥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소속사를 복귀한 피프티 키나 홀로 빌보드 참여한다라는 내용에 있는 기사에 어트랙트 관계자의 직접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키나를 제외한 3명, 3푼이들이죠. 이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프티 멤버가 아니다. 키나만이 피프티라고 표기할 수 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벽하게 3트리오 멤버들을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서 내용 증명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손절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태에서 전홍준 대표님이 과연 고소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편파방송 이후로 아주 사과문을 빙자한 입장문만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배기사만이 아니라 상대해야 되는 적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3트리오 멤버들 계속 입장문을 낼 것이고 계속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어떻게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기 위한 수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안성희 씨와 백이사는 계속하여 부정할 것이고, 결국 전홍준 대표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정의구현하는 데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속사에 남아있는 키나라는 멤버가 솔로 활동을 하건, 다시 피프티 멤버가 합쳐져서 그룹 활동을 하건, 나아가서는 뉴 걸그룹 오디션까지 전홍준 대표님이 굉장히 바쁘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이 3트리오 멤버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 내용들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키나라는 멤버가 애시당초 1차 인터뷰를 디스패치를 통해서 했단 말이죠. 자, 기억나시죠? 디스패치 키나 라고 검색하면 디스패치에서 직접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던 이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 분명히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쭉 내려보면 맨 마지막 문단에 키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각성, 안성일의 주랭랑,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오보에 대한 폭로까지 다음 인터뷰에서 이어진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까지 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 2차 인터뷰 안 나올까요?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서 나왔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키나의 2차 인터뷰
바로 소환조사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다. 이진호 유튜버에 보니까 B사, 백이사죠. 소환조사를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소환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못된 상태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2차 키나 인터뷰 내용이 나오지 못하는 중인 것 같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죠. 애시당초 이번 경찰 조사에서 백이사와 안성희 씨에 대한 내용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백이사가 이것을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키나 멤버의 2차 인터뷰, 안성희 씨가 주랭랑 친 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폭로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나오게 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죠. 법원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몇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혐의로 고발됐던 거는 왜 법원에서 발표를 안 해주냐? 전홍준 대표 잘못 없다! 라는 발표 왜 없냐? 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사태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 아니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결말이 나냐? 그냥 신고한 당사자에게만 뭐 알려주던가 아니면 그마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건은 사건화되지 않고 일단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홍준 대표님을 저렇게 배임죄로 형사고발을 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죄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는 수사 단계, 사건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피프팀 멤버들 이상한 언론 플레이와 이상한 입장문을 통해서 물을 흐려놓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키나가 그래도 반성하고 돌아와 인생이 역전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통 1년 정도는 자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론이 좋아지다 보니까 바로 수상하러 가네. 응원해주는 사람 덕분인지 알고 앞으로는 자만하지 말고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키나라는 멤버가 많은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나도 피해자였었다라는 사실이 한 번 더 밝혀졌는데요. 자, 보시면 키나가 자기가 랩을 다 썼다라고 인터뷰한 영상이 떠도는데 그거 봤냐? 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음성만 들려드릴게요. 의 랩 라인은 어땠어요? 저는 제가 썼기 때문에 랩 라인은 뭔가 통통 튀는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제 랩이 없는 상태에서 들었겠다. 네. 아, 그래서 좀 잘 고민이 됐겠어요. 어떤 랩을 네, 맞아요. 좀 중간에 뭔가 포인트를 넣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근데 후렴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아, 이 곡 잘 만들면 잘 들려드릴 수 있겠다. 할떡같이 랩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방청객 문자의 랩. 자, 잘 들으셨나요? 키나라는 멤버가 명확하게 컬트쇼에 등장을 했었던 말입니다. 내가 랩을 다 썼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랩을 썼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흘러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뭐 안성희 씨가 이 저작권 지분을 말도 안 되게 바꿨고 키나라는 멤버도 그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 이 키나라는 멤버도 결국 피해자라는 게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도 받아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나라는 멤버가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용서를 받고 아마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이 키나라는 멤버가 불렀던 노래들이 기가 막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키나라는 멤버가 불렀던 노래들이 시리즈가 있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할나. 음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노래들이 지금 한두 곡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고리뮤직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대목인데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와, 래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원래 래퍼니까 노래도 썼고 또 나아가서는 본인이 그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실력이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랩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번엔 보컬입니다. 자, 어떠세요? 굉장히 음색 자체가 허스키하고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랩만 잘한다라고 생각했었던 키나라는 멤버가 랩 작사도 작곡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음색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누리꾼들 반응이 어떠냐? 그냥 키나가 추가 멤버 뽑지 않고 솔로 활동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전홍준 대표님이 키나를 받아준 이유는 키나라는 멤버의 능력도 잘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까지 함께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당시 때 검정머리를 하고 있는 키나의 이런 보컬의 음색이라던가 실력면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저 상태로 키나 혼자 데뷔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와, 키나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랬다. 키나 노래 미쳤는데 음색, 소울, 눈빛 다 완벽하다. 큐피드 같은 곡의 보컬에는 안 맞겠지만 음색에 맞는 노래를 만나면 장난 아니겠다. 심지어 이 키나라는 멤버의 노래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랩도 잘 되죠? 음색도 굉장히 독특하죠? 충분히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더욱더 끌어낼 수 있겠다. 지금 이 K-팝을 국위선양해서 알리는 걸그룹들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걸크러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키나라는 멤버가 나머지 3트리오 멤버 없이 충분히 대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3트리오 멤버들의 7차 입장문 우리가 모두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올렸었던 7차 입장문이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라는 입장의 법무법인 다른의 이야기였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8차 입장문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6차 입장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냥 소속사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꼼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8차 입장문, 9차 입장문, 10차 입장문 이게 언제까지 나오느냐? 말 그대로 멤버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승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참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3푼이 멤버들, 3트리오들은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황당무계한 본안소송을 끌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정기버스, 정트리오 3명은요. 가족까지 굉장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그리고 뒷배 세력으로 의심받는 워너뮤직 또는 다른 뒷배 세력이 되었건 굉장히 깊게 연루되어 있다. 오죽했으면 시오라는 멤버의 외삼촌이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했고 거기에 멤버들이 모두 다 합류할 예정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아가선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그러한 새로운 대표의 자리를 이 시오라는 멤버의 외삼촌에게 약속을 한 게 아니냐. 자, 근데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지 않건
결국 이번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백이사의 이틀간의 경찰 조사,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의 많은 진술과 추가 의견서 등 결국 경찰 측에 의하여 판결을 통해 다 세상에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눈이 지금 지적받고 있는 이 정기버스, 정트리오의 공동정범이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상회의건, 추가적인 자료건, 공개되지 않았던 이들의 카톡이건, 의견을 주고받았던 이메일이건, 지금 슬랙까지 복구가 돼서 삭제된 이메일과 자료까지 복구되는 마당에 이 멤버들, 더기버스 안성희 씨를 저렇게 녹취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들이 그러한 내용을 주고받았었던 기억이 있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증거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높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키나라는 멤버, 제가 방금 다 보여드렸지만 어떠세요? 그 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7년간의 연습생의 서러움을 그냥 서러움으로 남을 뻔했었지만 결국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놔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180도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준 전홍준 대표님의 이 인성과 또 키나라는 멤버의 실력을 자세히 살펴봤었던 제작자로서의 면모까지 참 다방면에서 이 피프티 사태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내용, 겹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제 영상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선 60대 이상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자, 이 PFT 멤버들의 작은 소식 하나라도 상세하게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100개 이상, 200개 이상 달리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번 영상에 대한 새로운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